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 중 일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는지, 또 단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잘만 활용하면 가압승계 절세 전략이라든지 차명주식 회수 전략이라든지 또는 법인세 절세 전략이라든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잘못 활용하면 부작용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사내 근로복지기금 좀 볼게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런 거예요. 회사 내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법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 내에 회사의 또 다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한다. 그럼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회사 하나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요, 공동으로 설립해도 돼요. 우리가 사장님 만나보면 좀 규모 있는 데는 법인을 2개, 3개 운영하는 사람이 꽤 계시죠. 2개, 3개 운영하는 회사를 하나로 보고 근로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는 공동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그래요. 하나로 만들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하나 회사에 2개 이상의 회사를 연합해서 만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이야기한다네. 그럼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는 거지. 뭐가 좋다고 그래요? 지분을 사오고 하는데 뭐가 좋대요?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주 누구냐면 간단해서 사장님이죠.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 사업의 이익이란 뭐죠? 법인의 이익에, 법인 영업에, 법인에서 발생된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연하라는 거예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재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누구한테 도움을 주자는 게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사장님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죠. 직원들을 위한 제도다. 그러면 직원을 위해서 잘 제도를 갖춰주면 뭐가 좋아돼요? 이직률 떨어지겠죠. 이직률. 그죠? 지용 채용 잘 되겠죠. 그러면 생산성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업주 이익과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 연결되는, 당장은 내한테 도움이 안 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직원과 이익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 꽤 많거든요. 이런 사장님들한테서 이 제도를 안내해주고 도움을 주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이 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은 금원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뭐라고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예요.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회사 창립 기념일 날 예를 들면 금전을 20만원씩 30만원씩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급여를 통해서 받았으면 그것도 4대 보험료 올라가고 직원들은 소득세 또 차감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받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예요. 비과세니까 사장님이 4대 보험의 산정 기준에서도 빠져나가고 직원들은 실질 소득이 그대로 30만원 들어오니까 좋겠죠.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 출연한 거 다 전액 다 뭐가 돼요? 비용 처리가 다 됩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실질 소득이 증가되고 우리를 위한 제도를 회사에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이직률 떨어지고 이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니까 들어오면은 좋겠다는 판단을 하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기업의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재난구호지원금, 화재가 났다라든지 또 수해가 났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피해 지역에 재난구호지원금을 이 기금을 통해서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전세자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주택 구입할 때 지원해 준다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주식 구입할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한다라든지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기금에서 보조받는 장학금 쓸 수 있잖아요. 근로자 자녀가 학교를 갔다라는 본인이 또 학교에 다닐 수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기념품, 회사에서 지불해주는 기념품 지급해주는 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사장님 측면에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이 중요하죠. 서로. 그리고 근로자 애사심 고취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기금 출연은 기부금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죠. 이게 이제 금전으로 출연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으로도 출연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출연할 수도 있는데요. 사장님이 주식을 100% 갖고 있어요.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해 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여세 상속세 100억이 나온다. 그 증여세 상속세 100억이 나오는데 자녀가 100% 다 주식을 증여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70% 정도는 자녀한테 증여 상속을 해주고 30% 정도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장님이 출연하는 거예요. 일종의 증여죠. 무상으로 증여를 해버리면 사장님이 갖고 있던 자산이 30% 줄어든 거죠. 그러면 증여세라든지 이런 게 상속세가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게 어디로 준 거예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 거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이 늘었죠. 자산 늘은 것에 대해서 개인이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고 자산 수준이기에 대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거기에 대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안 낸다는 거죠. 안 낸다는 거예요. 비과세. 그러면 나중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금에다가 30% 배당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갖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금에서 갖고 있는 30%가 사장님 입장에서 판단해서 도로 우리 근로자한테 배분을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오너 쪽으로도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올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사들여와서 감자 처리도 할 수 있고 대가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속 증여 플랜과 맞물려서 활용할 수 있는 꼭지도 상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데 차명 주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친구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오자니 증여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그냥 우회해서 가지고 오자니 또 그런 문제 리스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친구 주식을 중요하게 만들어보면 되겠죠.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 갖고 있다 나중에 회사에서 사오든 계속 가지고 있든 그래서 그런 차명 주식 문제를 처리하기가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사장님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이 뭐냐? 출연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 돈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쓴다는 게 단점이죠. 사장님 대개 보면은 컨설팅 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는 쏙 빼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쫙 해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장님 당연히 돈 나중에 가져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지금 세금 안 절세된다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그 출연된 돈에 대해서는 사장님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야기해주면 사장님 당황을 해요.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장이 사장님이세요. 집행 권리 권한을 이사장이니까 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디에 사용할 건지를 판단하는 데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사장님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돈을 내가 도로 내 가족이 가져올 수는 없다. 그래서 뭐죠? 결국은 회사에 나는 이익금을 직원들하고 공유하겠다라는 개념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 절차는요. 상법 절차에 따라 가는 거예요. 회사 설립한 절차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면서 법인과 개인사업 차이 이야기하면서 법인 설립을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쭉 했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정관만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런 내용 정관 같은 것도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같은 것도. 그래서 출연 방식은 모든 게 다 가능한 단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부동산 가능하다고 했죠. 부동산 중에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영 쓸모도 없고 이거 상속세만 내야 할 것 같아. 그럼 넣고 싶거든요. 대출을 안고 있어요. 대출을 안고 있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출을 갚아야 되죠. 대출을 갚을 돈이 사장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이때 이제 또 등장했던 거예요. 제가 출자 전환 이야기를 강의하고는 왔죠.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출자 전환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순자산 가액으로 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주식을 사장님이 받겠죠. 그 늘어난 주식을 갖다가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해버리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되겠죠. 주식은 되는데 부동산을 받을 때는 대출을 승계할 수가 없다. 라는 게 단점. 그렇게 컨설팅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압승계, 상속공제제도라든지 사전증여증에 하려 사업무관자산이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임대자산이고 사업무관자산 이런 사업무관자산을 어디도 넘겨버리면 될까요?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해버리면 회사가 사업무관자산을 또 줄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놓고 잘 이렇게 자산승계 절세 전략과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또 근로자의 소득 증진, 또 사업주 회사의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잘만 살펴보면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좀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관련 법령 속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근로복지기금은 소관부서가 어디일까요? 근로복지기금은 어디예요? 고용노동부예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 회사 설립 절차는 등기소 가가지고 쭉 하는 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됐습니다라고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가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 그 절차나. 이런 간단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운영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장학금 및 재난 구호금, 근로자 날 행사 지원해 줄 수 있고, 근로자들 학원 수강료라든지 자기개발 지원금이라든지, 뭐 토익, 토플 이런 거 다 뭐 예를 들어 영어, 어학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죠. 사내 동호회 지원. 사내 동호회가 뭐예요? 골프클럽 모임이 있다라든지, 뭐 축구클럽이 있다라든지, 뭐 야구클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동호회 지원. 체육, 문화활동 지원. 다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금에서, 모성보험 및 일가정 양립 비용. 근로자의 재산행성과 생활원조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학원 수강이 말씀드렸어요. 주택구입자금, 창립기념, 이런 다 우리 사주구입비, 명절 선물비용. 이거 다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비용을 법인에서도 직접 줄 수도 있겠죠. 차이가 뭘까요? 법인에 직접 주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금에 주는 것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과세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가지 양쪽의 측면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이게 쏙 빠지니까 유리하고요. 직원의 입장에 실질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으니까 유리하다라고. 이거는 그래서 노사, 사장님과 직원이 윈윈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국세청 이렇게 해석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되는 내용들, 사내 근로복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사내 근로복지 도입 효과, 이거 한화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온 내용을. 그러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장점,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 의욕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효과이죠. 이쪽 사업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어요. 비용 처리 다 된다고 그랬죠. 손비 인정 받는다. 그리고 4대 보험의 산정 자산에서 빠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해소하는 데 장점이 있어요. 자, 지금 당기순이익이 매년 10억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10억이 나면 그게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손익가치에 반영이 돼 주식가치가 높게 책정됩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을 사회로 유출시켜야 그 주식가치 평가할 때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장님 직접 가져가니 배당 소득세 내야 되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이게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손익가치가 떨어지겠죠. 주식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상속세 증여세가 줄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2차적 효과까지는 법인의 이익잉여금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되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의 신용도 지고 사내 근로복지금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대이미지가 상당히 효과가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볼게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네, 성과 공유제, 성과. 중소기업하고 근로자 간 성과 공유제 제도를 좀 볼게요.